네, 교과서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꽤 오랫동안 자세히 이제 기초를 기본 지식을 다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화학 반응식 안에서 어떤 규칙이 반응 안에 반응 과정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시간에는 우리 교과의 제목처럼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질량, 용어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법칙으로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을 선생님하고 오늘부터 제 교과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만화 그림이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우유를 사왔을 때 신선할 때 먹어야 되죠. 그런데 실수로 높은 온도에 그냥 방치했거나 했을 때 그 뜯지 않은 우유 팩이 두둑하게 이렇게 부패가 진행이 돼서 커진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우유가 상한 건데 그 우유가 상하면 안에 있는 물질의 질량에는 변화가 생긴 건지, 실은 우리가 뭐 꼭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고 현상만 봐서는 괜히 더 무거워진 것 같고 뭔가 좀 묵직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죠. 부피가 커지고 하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지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를 다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 봅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우유를 실온에 오래 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덩어리가 생기거나 기체가 발생한다. 네. 그런데 다음 탐구들을 공부해 보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교과서에서는 그 앙금 생성 반응을 탐구해 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실험 두 가지는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다른 선생님이 실험을 한 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시켰을 때 질량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볼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앙금 반응은 탄산 칼슘 하고요. 그 다음에 묽은 염산 용액하고 만났을 때 앙금의 생성이 실제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 화학 반응의 질량에 변화가 있는지 뭘 봐야 되죠? 여러분? 반응물과 그쵸? 우리가 늘 얘기하는 생성물 사이의 질량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그 실험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에서 각각 앙금 생성이 되는 것도 봤고 또 기체도 발생하는 그런 실험 환경도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앙금이 생성되기 전과 후의 질량의 변화, 또 기체가 발생하면서 또 앙금도 생기고 했던 그 실험의 실험 전과 후의 질량의 변화,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까? 질량에는 반응 전과 후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실험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실험을 보고 정리하기에 3번 문제를 다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3번 문제요. 앙금 생성과 기체 발생, 화학 반응, 질량이라는 용어를 다 사용해서 설명해보자 그랬어요. 선생님은 말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필기하면서 하는 게 녹록지가 않아서. 자, 앙금 생성이나 기체 발생이 되는 반응의 전과 후, 죄송합니다. 화학 반응의 전과 후의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으면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성되는데 이때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또 묽은 염산에 탄산 칼슘을 넣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네, 발생했던 기체가 이산화탄소였던가 봅니다. 자,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였던 것 같고요. 이때 반응 전후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즉, 앙금이 생기거나 기체가 발생하는 앙금이 생기거나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네, 좀 전에 정리하기 3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기로 했었던 내용을 딱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네요. 자, 이와 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은데 이렇게 질량이 그대로 보존되는 법칙이라 해서 이름을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험을 떠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서로 말로 그렇다 읊조리고 여러 번 반복한 내용이 뭐였냐면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늘 버릇처럼 뭐라고 했어요? 화학 반응에서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보존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질량이 많아지거나 적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것을 지금 28페이지에서 해보기에서 원자들이 보여지는 모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염화 나트륨과 질산은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내기 했는데요. 어떻게 변화가 있냐면요,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더 가는 펜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염화 나트륨이 염화 은이 되는 거죠. 자, AgCl 이렇게 되는 거죠. 질산 나트륨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NaNO3 이렇게 반응이 말하자면 그 음이온 부분이 이렇게 자리를 바꿔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나중에 선생님을 만났을 때 뭐 호기심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선생님이 더 강의를 할 내용이고 요 해보기 문제에서는 자, 요거를 해보자는 거예요. 요거의 변화가 있었는지 질량 보존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자나
원자의 종류나 수가 실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비교하자는 거예요. 자, 반응 전에는 나트륨 하나, 염소 하나, 은 하나, 질소 하나, 그 다음에 산소 3개. 자, 반응 후에는요. 나트륨 하나, 염소 하나, 은 하나, 질소 하나, 산소 3개. 네, 숫자에 변화가 없으니까 질량이 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반응이나 그림 1-5의 탄산칼슘과 염화수소의 반응. 자, 위와 같은 해보기로 표현하지는 않고 이렇게 모형으로 표현해 봤어요. 자, 요 실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실험에서도 봤다시피 기체가 발생을 했어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도 발생을 했어요. 자,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같다.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은 달라질지라도, 자, 질문한 친구들이 있었었는데 원자의 배열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선생님을 보면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갔잖아요. 이런 질문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질문한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대답은 뭐냐 하면은, 분명히 아까 우리가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실험한 장면을 보면요. 두 실험 다 뚜껑을 닫았어요. 아, 선생님, 기체가 발생하는데 뚜껑을 닫으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폭발의 가능성이 없는 안정한 실험을 할 때 요 뚜껑을 닫아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그 기체를 다 날려보내지 않은 상태로 질량을 재기 위한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원래 페이지로 갑니다. 이 페이지에서 아주 좋은 예가 뭐냐 하면 지금 나무를 태우는데 요 그림 보겠습니다. 요 그림. 나무를 태우는데 연소하는데 산소하고 만난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이. 자, 그런데 이렇게 영역을 정해준 거죠. 말하자면 물론 산소는 공기 중에 아주 흔하게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체지만 우리가 나무가 탈 때 반응하는 산소의 양을 제한적으로 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구획을 정해준 거죠. 만약 나무가 산소와 만나서 연소를 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것의 결과물이 요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무게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무게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생성물과 반응물의 질량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상의 캡을 씌웠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탄산칼슘과 염화수소가 만나서 염화칼슘으로 간 거예요. 원자의 재배열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기체로 발생을 하고 물도 기체로 수증기로 날아갔을 거예요. 자, 요런 것이 연소의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기체가 여기 읽습니다, 선생님.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나 물질이 연소하는 반응에서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연소하고 남은 채는 나무보다 질량이 훨씬 작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오픈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얘기죠. 질량을 그러니까 산소를 소비해서 날아가 버린 기체의 양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 자, 그런데 이는 나무가 연소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도 실제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묶어서 질량을 비교하면 그 무게는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은데 이를 뭐뭐뭐뭐 법칙이라고 한다.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뭐뭐와 뭐뭐가 변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된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강철솜이 연소하여 생성된 산화철은 강철솜보다 질량이 크다. 강철솜의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지 설명해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신 분에게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선생님하고 다시 다음 주에 교실에서 만났을 때 이 강철섬 연소에 대한 실험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질량이 이런 경우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지 그거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 처음 교과서 공부를 시작할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우유팩 안에 있는 우유가 상에서 부피가 늘어난 경우에 그런 경우라도 질량이 보존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질량은 보존됩니다. 다만 부패해서 뭔가가 부피가 커진 기체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래서 팩이 빵빵해지긴 했지만 어떤 원소가 더 추가가 되거나 수가 원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할 여력이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교과서 쭉 실험 또 해석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제목만 볼게요.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원소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